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 제출된 실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하단 0000이고요. 채무자는 당연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 한 장에 사실 한 사람의 인생 곡절과 또 우리 사회의 법적 구제 절차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압축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한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파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생생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나 법조항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절차가 갖는 의미를 같이 짚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 채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보고서를 보면 51세 여성분이시고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는 월 한 100만 원 정도 버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른 시점은 2019년 8월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아,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과거에 이제 친정 어머니가 뇌출혈로 투병하셨는데 그 부양 부담이 상당했고요. 또 1999년에 이혼하신 경험도 있고. 그런데도 한 12년 동안 판매사원으로 꺼전히 일하면서 과거에 졌던 빚도 갚아나가고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셨던 거죠. 그랬던 분이 어쩌다가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당한 투자 사기예요. 커피숍을 같이 열자고 접근해서 돈을 받아 가로챈 뒤에 이분 명의로 된 카드 대금까지 미납시키고는 그냥 잠적해버린 거죠. 와,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충격이 컸겠는데요? 엄청났겠죠. 단순히 돈을 잃은 걸 넘어서서 그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 충격으로 공황장애였고 우울증까지 진단받고 응급실에도 몇 번 실려 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건강까지 나빠지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로 능력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된 거죠. 뭐랄까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말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 사건 사고가 파산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사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재정 상태는 어땠는지 좀 볼까요? 빚이 총 얼마였고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네, 보고서상 총 채무액은 약 4,628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채권자는 이제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외 이곳이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원금 자체는 2001년 7월경에 발생한 한 1,330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럼 나머지는 다 이자인가요? 거의 원금의 3배가 넘네요. 그렇죠. 오랜 기간 연체되면서 이자가 불어난 거죠. 주로 이제 생활비나 물품 대금 같은 걸로 사용됐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분이 현재 가진 재산은 정말 은행 예금 2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빚은 4,600만 원이 넘는데 전 재산이 22만 원이요? 와. 그럼 이 예금 22만 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통 파산하면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걸 환가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파산 절차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22만 원이면 너무 적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22만 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범위 안에 있거든요. 쉽게 말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으로 보는 거죠. 아하, 압류 금지 재산. 네.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 이 사건에서는 홍연필 변호사님이 맡으셨는데 이 관제인이 이 돈은 환가하는 실익이 없으니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사실상 환가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관제인이 그 부분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처분한 재산 내역 없었고요. 이혼한 전 배우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 재산도 없었음. 그리고 28살 된 자녀분이 있는데 별거 중이고 역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거 이력도 좀 특이한데 현재는 지인 소유 주택에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상태고 이전에도 좀 비슷한 형태로 거주하셨더라고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군요. 그럼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관제인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파산 절차 자체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면책에 대한 것이죠. 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절차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인데 빚이 4,600만 원이 넘고 가진 재산은 사실상 0원인 상황이니까 명백히 지급 불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론이고요. 지급 불능.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채무자의 재산, 즉 파산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관지인 보수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죠. 재산이 너무 없어서 절차 비용도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럼 파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중단되나요? 그럴 때 적용되는 게 바로 법률 제54조에 따른 동시폐지 결정입니다. 말 그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 즉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 동시에 끝낸다. 네.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해봐야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도 없고 오히려 비용만 더 드니까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제인은 이 사건을 동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최종 목표일 텐데요. 바로 면책, 즉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었나요? 네, 이게 핵심이죠. 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제도죠. 그쵸. 근데 이게 뭐 파산 신청만 하면 다 면책을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법에서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 즉 면책 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은닉행위, 도박이나 과도한 사치로 재산을 탕진했거나 낭비행위, 아니면 뭐 사기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파산에 이른 경우 사기 파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관제에는 이 채무자의 경우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사기 피해자였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오히려 좀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지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 불허가 사유는 없었다. 네. 그리고 채권자들 쪽에서도 이 사람 면책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고요. 그렇게 하면 뭐 결론은 정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의 최종적인 권고는 이 사건은 동시 폐지 결정으로 절차를 종결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허가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익명의 보고서 한 장에는 정말 한 개인의 고된 삶의 여정과 또 법적인 구제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어려움에 빠진 개인이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빚 탕감해졌다 이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파산 제도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병이나 사기 피해처럼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면책이라는 제도가 그런 상황에 부닥친 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두 번째 기회가 되고 있는지 말이죠.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 사회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혹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 질문을 오늘 저희 대화의 마지막 생각거리로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